안녕하세요. 중평중학교 수학교사 김종혁입니다. 저는 아줄이라는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규칙성 있는 배열, 그 중에서도 라틴방진이라는 구조를 소개하려 합니다. 라틴방진이란 가로와 세로에는 한 숫자나 문자가 한 번씩만 등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스도쿠와 같은 퍼즐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구조이며 어떤 실험이나 스케줄을 설계할 때 항목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아줄이란 보드게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줄은 라틴 방진을 이용한 보드게임이며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게임 인원은 2명에서 4명까지이며 게임 시간은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립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아줄은 포르투갈의 타일 장이 되어 에브라 왕궁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게임입니다. 타일을 가져와 자신이 맡은 벽면에 타일을 꾸밀 때마다 점수를 얻으며 게임이 끝났을 때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게임을 준비합니다. 각자 게임판을 한 개씩 가져온 다음 인원수에 맞춰 타일 진열대를 준비합니다. 2명 게임에서는 5장, 3명 게임에서는 7장, 4명 게임에서는 9장을 둥글게 펼쳐놓습니다. 각 타일은 색깔별로 20개씩 들어있으며 게임을 시작할 때 모든 타일을 타일 주머니에 넣고 잘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작 플레이어가 타일 주머니에서 타일을 4장씩 꺼내 타일 진열대에 놓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게임은 여러 라운드에 걸쳐 진행되며 한 라운드는 1. 타일 가져오기, 2. 벽면 꾸미기, 3. 다음 라운드 준비하기에 3단계로 구성됩니다. 타일 가져오기 단계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진행합니다. 타일을 가져올 때는 타일 진열대 하나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한 종류 타일을 모두 가져오거나 테이블 가운데에서 한 종류 타일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일 진열대에서 타일을 가져왔다면 진열대에 남은 타일을 모두 테이블 가운데로 옮깁니다. 만약 이번 라운드에 처음으로 테이블 가운데에서 타일을 가져왔다면 시작 플레이어 타일도 함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시작 플레이어 타일은 바닥칸에 놓습니다. 가져온 타일은 먼저 내 게임판 왼쪽에 위치한 보관대에 놓아야 합니다. 보관대는 총 5줄이며 각각 1칸, 2칸, 3칸, 4칸, 5칸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져온 타일은 한 가로줄의 보관대에 모두 놓아야 하며 여러 가로줄에 나눠 놓을 수 없습니다. 타일은 한 번에 한 장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야 하며 보관대의 한 가로줄에는 같은 종류의 타일만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른쪽 벽면에 이미 같은 종류의 타일이 놓여 있다면 보관대의 같은 가로줄에는 해당하는 타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가져온 타일 중 보관대에 놓을 수 없거나 놓기를 원하지 않는 타일은 바닥칸에 놓아야 합니다. 바닥칸에 놓인 타일은 바닥에 떨어진 타일을 뜻하며 나중에 벽면 꾸미기 단계가 끝날 때 벌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판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노란색 타일 2개를 들고 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칸짜리 보관대에 타일을 놓고 남은 하나는 바닥칸에 놓는 방법. 둘째, 2타일을 모두 바닥칸에 놓는 방법. 셋째, 2타일을 모두 5번째 보관대에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2칸짜리와 3칸짜리 보관대가 비어 있지만 벽면에 2번째, 3번째 줄에 이미 노란색 타일이 놓여 있기 때문에 2번째와 3번째 보관대에는 노란색 타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칸짜리 보관대에는 이미 빨간색 타일이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타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며 타일을 가져오고 보관대에 놓는 것을 반복하다가 타일 가운데와 진열대에 놓인 타일이 모두 바닥나면 벽면 꾸미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벽면 꾸미기 단계에는 완성한 보관대의 타일을 벽면에 꾸밉니다. 완성한 보관대는 한 가로줄이 꽉 찬 보관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2칸짜리와 4칸짜리 보관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한 보관대에 타일을 옮길 때에는 위에서 아래 순서로 옮기며 보관대의 가장 오른쪽 타일을 벽면으로 옮깁니다. 옮긴 타일은 같은 가로줄에 종류가 같은 칸 위에 놓습니다. 완성한 가로줄에 남은 타일들은 보관대에서 치워 게임 상자에 올려놓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보관대에 남은 타일들은 라운드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렇게 타일로 벽면을 꾸미면 벽면을 꾸미는 즉시 점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방금 놓은 타일에 상하 좌우로 인접한 타일이 전혀 없다면 1점만 얻습니다. 만약 상하 좌우로 인접한 타일이 있다면 가로와 세로로 연결된 타일 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간색 타일을 놓으면 주변에 연결된 타일이 없으므로 1점을 얻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타일을 놓으면 빨간색 타일을 포함해 가로로 3개, 세로로 2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5점을 얻습니다. 점수를 얻으면 내 점수표의 점수말을 그만큼 바로바로 전진시킵니다. 벽면 꾸미기 단계 마지막에는 바닥칸에 놓인 벌점을 계산합니다. 타일이 놓인 바닥칸의 벌점을 모두 더하고 그만큼 점수를 잃습니다. 잃은 점수만큼 자신의 점수말을 뒤로 움직입니다. 벌점을 계산했다면 바닥에 있는 타일을 모두 치워 게임 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만약 시작 타일이 바닥칸에 있다면 시작 타일을 내 앞에 놓아 내가 다음 라운드의 시작 플레이어임을 표시합니다. 이제 시작 플레이어가 다시 타일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타일을 꺼내 각 타일 진열대마다 타일 4장을 올려놓습니다. 타일 주머니가 비었다면 게임 상자에 올려놓은 타일을 모두 가져와 타일 주머니를 채우고 타일을 마저 채웁니다. 벽면 꾸미기 단계가 끝났을 때 누군가 자신의 벽면에 타일 5장짜리 가로줄을 완성했다면 즉시 게임이 종료됩니다. 내 벽면에 꾸민 타일이 특정 조건을 만족했다면 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타일 5장을 모두 채운 가로줄마다 2점, 타일 5장을 모두 채운 세로줄마다 7점을 받습니다. 만약 자신의 벽면에 한 종류 타일 5장을 모두 놓았다면 타일 종류마다 10점을 받습니다. 보너스 점수를 더한 최종 점수를 계산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벽면에 가로줄을 더 많이 완성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완성한 가로줄의 수도 같다면 함께 승리합니다. 네. 아줄의 게임 구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판 4개, 타일은 20장씩 5종류 해서 총 100장, 그리고 타일 주머니 1개, 타일 진열대 9장, 삘이 써있는 타일인 시작 마커 1개, 그리고 검정색 점수말이 4개 있습니다. 게임판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게임판의 위쪽에는 점수표가 있으며 검정색 점수말로 점수를 표시합니다. 가운데 왼쪽에는 보관대가 있으며 타일을 가져와 잠시 보관해 두는 곳을 말합니다. 타일의 오른쪽에는 벽면이 있으며 보관대에 한 줄의 타일이 가득 차면 그 타일을 벽면에 채워 꾸밀 수 있습니다. 게임판의 아래쪽은 바닥이라고 하며 이곳에 타일이 배치되면 감점이 됩니다. 게임의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플레이어는 개인 게임판을 하나씩 가져와 자기 앞에 놓습니다. 이때 화려한 무늬가 있는 면을 사용합니다. 검정색 점수말은 점수표에 0칸에 놓습니다. 그 후 타일 진열대를 게임 인원수에 맞추어 테이블 가운데에 동그랗게 펼쳐 놓습니다. 타일 주머니에는 타일 100장을 모두 넣습니다. 그 후 시작 플레이어를 결정하고 1이 써있는 시작 마커는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타일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타일을 꺼내 타일 진열대마다 4장씩 올려놓습니다. 게임은 크게 타일 가져오기, 벽면 꾸미기, 점수 계산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벽면 꾸미기와 점수 계산은 사실상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시작 마커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에는 다음의 두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합니다. A 행동은 타일 진열대 하나를 선택하여 한 종류를 선택하고 그 종류의 타일을 모두 가져오고 남은 타일들은 모두 테이블 가운데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B 행동은 테이블 가운데에서 한 종류의 타일을 모두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이때 자신이 테이블 가운데에서 타일을 가져오는 첫 번째 플레이어라면, 즉 아직 시작 마커가 테이블 가운데에 있다면 이것도 함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시작 마커는 바닥칸에 놓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타일은 보관대의 가로줄 중 한 줄을 선택하여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보관을 원하지 않는다면 바닥칸에 타일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관을 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로줄만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를 가져와서 나눠서 여러 줄에 채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로줄에는 한 종류의 타일만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가져온 타일과 다른 타일이 이미 놓여져 있는 가로줄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같은 가로줄에는 오른쪽 벽면에 채워진 타일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가져온 타일이 이미 오른쪽 벽면에 채워져 있다면 그 가로줄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한 가로줄에 보관대를 채우고 남은 타일들은 바닥칸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배치합니다. 만약 바닥칸이 꽉 찼다면 게임 상자 위에 올려줍니다. 이것을 테이블 가운데와 타일 진열대에 놓은 타일이 모두 바닥날 때까지 반복하며 타일이 모두 바닥나면 벽면 꾸미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벽면 꾸미기는 보관대에 채운 타일을 벽면에 배치하며 점수를 얻는 과정입니다. 벽면 꾸미기 과정은 보관대의 맨 위 가로줄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가로줄의 가장 오른쪽 타일을 같은 가로줄의 오른쪽 벽면에 채웁니다. 이때 벽면에 그려진 타일 무늬에 맞춰 배치합니다. 타일을 놓을 때마다 점수를 계산하는데 점수 계산 방법은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벽면에 타일을 채우고 보관대에 남은 타일들은 자신의 게임판에서 치워서 게임 상자 위에 올려둡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타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가로줄의 타일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벽면 꾸미기 단계에서 타일을 벽면에 배치할 때마다 점수를 계산합니다. 타일을 벽면에 놓았을 때 그 타일을 기준으로 인접한 타일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가 계산됩니다. 지금 배치한 타일과 가로와 세로 모두 인접한 타일이 없다면 1점입니다. 지금 배치한 타일과 가로로 이어진 타일 수가 2 이상이라면 그 이어진 개수만큼 가로 점수를 획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배치한 타일과 세로로 이어진 타일 수가 2 이상이라면 그 이어진 개수만큼 세로 점수를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배치한 타일을 기준으로 세로로는 인접한 타일이 없으나 가로로 이어진 타일이 3개라면 3점을 획득하며 지금 배치한 타일을 기준으로 가로로는 4개, 세로로는 3개의 타일이 이어져 있다면 4점의 가로 점수와 3점의 세로 점수, 총 7점의 점수를 획득합니다. 점수 획득이 끝나면 바닥 칸에 놓여있는 타일을 확인하여 그 칸에 적힌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림처럼 바닥에 5칸의 타일이 놓여 있다면 그 각 칸에 적힌 벌점을 모두 더한 마이너스 8점을 합산합니다. 이렇게 점수 계산까지 끝나면 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벽면의 한 가로줄을 완성하였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아직 아무도 벽면의 한 가로줄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시작 마커를 가져간 사람이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가 되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가 타일 주머니에서 타일을 무작위로 꺼내 타일 진열대에 타일을 4개씩 배치합니다. 배치하는 과정에서 타일 주머니에 타일이 모두 떨어졌다면 그때 게임 상자 위에 올려둔 타일을 모두 다시 넣고 진행합니다. 시작 마커는 다시 테이블 가운데에 놓아두며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부터 타일 가져오기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벽면을 꾸미고 점수 계산을 끝냈을 때 누군가가 벽면의 한 가로줄을 완성했다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게임이 종료가 되면 게임판 오른쪽 아래에 적혀있는 보너스 점수를 획득합니다. 자신의 벽면에 완성된 가로줄 하나마다 플러스 2점, 완성된 세로줄 하나마다 플러스 7점이며 한 종류의 타일의 5장을 모두 모으면 그 종류마다 플러스 10점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모든 점수의 계산이 완료되었을 때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며 동점이라면 벽면의 가로줄을 더 많이 완성한 플레이어가 승리입니다. 그마저도 같다면 공동 승리입니다. 자, 이제 아주를 체험해 봅시다. 게임은 즐겁게 하셨나요? 자, 아줄이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이제 자신만의 게임판을 만들어 봅시다. 아줄에서 사용된 5가지의 무늬를 가지고 자신만의 라틴 방진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아줄에서 사용하는 라틴 방진은 가로, 세로 각각 5줄이므로 이것을 5차 라틴 방진이라고 하는데 이 5차 라틴 방진의 개수는 총 16만 1280개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각기 다른 라틴 방진을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세요.
라틴 방지는 만들 때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과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적용한 방식과 규칙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대각선도 무늬를 중복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들 수 있다면 대각선도 무늬를 중복하지 않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든 라틴 방진 무늬로 새롭게 벽면을 구성하여 아주를 체험해 봅시다. 이번에는 게임판 뒷면으로 아주를 체험해 봅시다. 게임판 뒷면에는 무늬가 없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벽면을 꾸밀 수 있죠. 다만 이때에도 벽면은 라틴 방진의 무늬여야 하므로 여전히 한 가로줄과 세로줄에는 같은 무늬가 올 수 없습니다. 만약 세로로도 타일이 중복되어 타일을 놓을 수 없게 되면 그때는 바닥칸에 타일을 배치합니다. 아졸 게임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니은과 일자로 타일을 배치하려면 어떤 순서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초반에 같은 색깔의 타일을 모으는 것과 다른 색깔의 타일을 모으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 질문에서 니은자 모양의 경우에 1번 혹은 3번 타일을 제일 마지막에 놓게 되면 총 5점을 얻게 되고, 2번 타일을 제일 마지막에 놓으면 총 6점을 얻게 되므로 2번 타일을 제일 마지막에 놓는 순서가 유리함을 알 수 있고요. 일자 모양의 경우에는 4번이나 6번 타일을 제일 마지막에 놓게 되면 6점을 얻게 되고, 5번 타일을 제일 마지막에 놓게 되면 총 5점을 얻게 되어 4번이나 6번 타일을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듯 같은 모양이라도 타일을 놓는 순서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타일 배치 순서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초반에 같은 색깔과 다른 색깔을 모으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같은 색깔을 모으는 것은 이후 라운드에서 타일에 제한이 생겨 원하는 타일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종류의 타일을 모으는 것은 보다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초반에 다른 색깔을 모으는 것은 한 종류의 타일을 모으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후 라운드에서 타일을 가져오는 데에 제한이 덜하고, 또한 한 라운드에서 일자로 연달아 배치하며 한 번에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각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게임 진행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규칙성 있는 배열, 라틴 방진을 적용한 보드게임 아주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